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빈치 트러블 안감독입니다. 세상에 낡고 오래된 모든 것에 대한 가치를 발견한다. 자, 오늘은 한국 최초의 라디오 금성 A501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생긴 게 금성 A501입니다. 자, 금성 A501 한국 최초의 라디오. 제가 종이 모형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대충 만들었는데, 자, 한국 최초의 라디오는 자, 이렇게 생겼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오늘 라디오 얘기를 할 텐데, 먼저, 라디오 역사에 대해서 짧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라디오가 처음으로 방송이 된 것은, 1927년도 서울 정동에 있는 경성방송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경성방송국은 당시 일제시대니까 일본인에 의해서 방송이 시작되고, 일본 방송인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라디오에 대한 추억은 제가 어렸을 때 라디오 키트, 라디오 조립이죠. 라디오 키트 조립을 그때 당시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손재주가 저는 개인적으로 없어가지고 망쳐가지고 그냥 처분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또 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추억이 있다 그러면은 당시 제가 아주 제가 어렸을 때 전설 따라 삼천리. 자, 이런 프로그램이,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TV에서 하는 그 전설의 고향 혹시 아시겠죠? 전설의 고향 라디오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디오에서 했던 매일 저녁 늦게 했던 전설 따라 삼천리 전설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무릎에 베고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아주 재밌게 야심한 늦은 시간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무서워가지고 전설 따라 삼천리 라디오를 청취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김삿갓이라는 프로그램이 기억이 나는데, 김삿갓이 북한 전역을 돌면서 방랑을 하면서 북한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그런 어떤 비판, 체제 비판 이런 거를 했던 방송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반공 내용의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것도 어쨌든 간에 재밌게 들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또 두 프로그램이 또 기억이 납니다. 그거는 이제 김강은의 팝스타일, 2시의 데이트 김기덕입니다. 자, 이 두 프로그램이 기억이 나는데, 두 프로그램이 아주 경쟁적으로 했던 그 프로그램입니다. 2시만 되면은 두 프로그램이 팝송을 이렇게 노래를 라디오에서 흘러나왔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지금은 케이팝, 가요가 더 훨씬 인기가 있지만은 당시에는 가요보다도 팝송이 아주 많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2시의 데이트 김기덕입니다. 김가은의 팝스타일을 들으면서 공부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다음은 이문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이것도 아주 즐겨 들었던 프로그램인데 당시 아주 젊은 층 영세대가 들었던 저녁 시간 때 들었던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도 아주 오랫동안 장수를 해가지고 1대 별밤지기, 2대 3대 이렇게 오랫동안 방송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국 최초의 라디오 금성 A501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한국 최초의 라디오 금성 A501은 1959년 11월 15일 날 처음으로 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금성 A501 라디오는 지금 등록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귀한 대접을 받고 있고, 매니아들 사이 중에서도 어떤 콜렉션 수집품 중에서도 아주 인기 있는 수집품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성 A501 금성에서 만드는데, 금성사는 바로 지금의 LG 회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LG 회사는 처음에 어떻게 생겨났냐? 그거는 1947년도 럭키화학공업사라고 있었습니다. 라키화학공업사. 발음이 옛날식 발음이죠. 자, 이 창업주는 바로 구인회 회장입니다. 구인회 회장. LG그룹이 구씨 집안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 구인회 창업주가 구인회인데, 자, 구인회 씨는 초창기 때 화장품 사업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동동구루무라고 화장품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 동동구루무의 구루무는
크림, 화장품의 크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루무. 일본 사람이 크림 발음을 잘 못해가지고 구루무 하는 게 크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동 구루무. 그럼 앞에 동동은 뭐냐? 그거는 동네에 장사하는 사람이 등 뒤에 큰 북을 이고 와가지고 북을 둥둥둥 이렇게 울립니다. 울리면은 동네 여자들이 장사하는 사람이 악분해가지고 이제 우르르 나옵니다. 우르르 나와가지고 잠깐만 그 동동 구루무를 구입을 하는데 아주 그 당시에는 화장품이 귀했던 시절에 가지고 여자들한테 동동물가 굉장히 많이 팔렸다. 그래서 구인의 회장은 동동그룹으로 인해서 많은 돈을 벌고 1947년도에 락키화학공업사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이 락키화학공업사는 럭키 크림, 럭키 치약, 뭐 이것 외에도 뭐 비누, 칫솔, 다양한 그 생활용품을 만들어내서 또 거기도 뭐 또 많이 팔려가지고 뭐 대성공을 해서 또 역시 많은 그 돈을 벌어서 락키화학공업사는 정말 탄탄한 회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인의 회장은 새로운 또 사업을 구상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찾게 됩니다. 근데 그러던 와중에 회사 내에 당시에 기획부장이었던 윤욱현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윤욱현 기획부장. 자, 이분이 얘기를 듣는데 이분이 해외 나가 보니까 해외에는 뭐 TV, 라디오, 뭐 선풍기, 냉장고 등 다양한 전자제품이 많이 팔리고 있다. 자, 국내 한국에도 이 사업을 하면 어떻겠냐. 자, 구인의 회장한테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구인의 회장 이 얘기를 듣고, 윤석열 씨하고 같이, 유럽 9개국, 자, 미국을 이제 순찰하게 됩니다. 같이 나가보게 되는데, 뭐, 다시 말씀드리면 전자산업 시찰이죠. 나가 직접 미국에 가서 보니까, 야, 정말 미국에는 좀 굉장하게, 뭐, 전자제품이 많이 활성화돼서 많이 팔리고, 소비도 많이 되고, 많이 사용이 되고 하는 걸 보고, 국내 한국에도 들어와서 한국에도 이 전자사업을 시작하면 되겠구나. 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국내 들어와서 직원들하고 상의를 합니다. 상의를 하는데 직원들은 라디오를 만드는데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 구인의 회장은 아니 기술력이 부족하면 우리가 기술력을 가서 외국에 나가서 배우면 습득을 해서 배우면 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또 기술자를 초빙해서 만들면 되는데 뭐가 이렇게 문제냐. 자, 이렇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화를 많이 내고요. 자,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인의 회장은 본격적으로 금성사 이제 이 회사를 차리고 부산에 공장을 이제 차립니다. 부산 연지동에 공장을 차리는데 당시 대지 한 1964평 정도, 건평이 764평 정도 규모로 해서 종업원은 한 300명 정도를 채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에 3,000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가능한 거를 그 정도 규모로 준비를 하는데 그 준비를 위해서 이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 예산을 1차적으로 8만 5,195달러 예산을 책정을 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서독에서 henkel이라는 기술자를 이제 2년 계약 체결로 해서 기술자를 데려옵니다. henkel 기술자를. 자, 이 henkel 기술자는 전기기기 설계 및 제작 책임을 맡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자 인재뿐만 아니라 이제 공장을 가동하려면 기계가 필요한데 생산 설비 및 부품 도입을 위해서 서독에서 역시 또 기계를 들여옵니다. 그 기계에 들어오는 조건이 판매 이익금의 2%를 주는 조건으로 들어옵니다. 많이 주네요. 자, 그렇게 준비를 하고 1959년 2월 17일 날 주식회사 금성사 법인처로 발족을 합니다. 자, 이제 체제를 갖추고요. 1959년 또 6월 달에는 라디오 모델을 설계를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라디오 모델을 설계를 초안을 다 만들어서 설계를 해서 합니다. 자, 그리고 1959년 8월 달에 자, 드디어 금성 A501 자, 모델이 초안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완성이 돼 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공장에서 이 라디오를 생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1959년 8월 달에 상공부에 요 라디오를 제 4133호 상표 등록을 등록까지 마칩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를 하고 금성사는 드디어 1959년 11월 15일 날 라디오를 첫 제품을 출시를 합니다. 자, 출시를 하면서 금성사는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그 광고 내용이 참 재밌는데 명랑한 가정마다 금성 라디오, 명랑한
가정마다 금성 라디오. 문구가 참 재밌습니다. 광고 문구가. 자, 그리고 1959년 11월 15일 날, 자, 총 87대를 생산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 한 세 종류가 나옵니다. 자, 원래 금성사 이 종류는 총 5가지입니다. 칼라가 5가지 칼라가 총 있는데 처음에는 한 세 종류가 먼저 나왔다고 합니다. 그 기록이 1959년도 11월 달 국제신보에 보면 그 자료가 실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첫 출하는 87대 생산을 했는데 첫 출하는 한 40대 정도를 출하했는데 그 중에 한 16대 정도가 18대가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미도파 백화점에도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판매가 굉장히 미진하고 좀 약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때 당시에 그 일제하고 미제가 굉장히 많이 그 판을 치고 팔릴 때입니다. 당시 미제 제니스 라디오가 가격이 얼마 정도였냐면 암시장 가격이 한 45만 환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35만 원이 아니라 환입니다. 45만 환. 자, 그 가치는 어느 정도 되냐면은 쌀이 한 50가마 정도 되는 가격입니다. 쌀 한 가마에 지금 한 얼마 정도 하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간에 한 50가마면은 굉장히 비싼 가격입니다. 뭐 일반인은 살 수 없는 거고, 뭐 특수한 뭐 고위층이라든가 부유층이 살 수 있는 거지, 일반인은 뭐 살 수 없는 아주 비싼 가격이죠. 근데 금성사는 한 2만 한 정도에 출시를 했습니다. 이 가격을, 라디오를요. 그 2만 한도 그 제니스 라디오 보면 굉장히 싼 가격인데, 당시에 그 금성사 대졸자 월급이 한 6천 환 정도 했다고 합니다. 6천 환은 6천 환이라니까 그 라디오가 한 2만 환이라니까 한 월급을 한 세 달치를 모아야지 한 2만 원이 되는 거니까 역시 2만 원 정도 결코 싸지 않은 아주 좀 비싼 가격입니다. 그래서 라디오는 당시에 사치품 이런 사치품에 들어갔다. 저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금성사는 자, 라디오를 출시를 하는데 자, 금성사 라디오는 총 5가지 그 색상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금성사는 요 금성사 라디오는 총 100V 전격 전압을 사용을 하고 50V까지 사용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50V는 당시 왜 사용을 했냐면은 그 정도까지 당시 전기 사정이 굉장히 안 좋고 열악을 해가지고 50V까지 전기가 사용 가능하게끔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5인치까지 스피커가 장착이 되고 또 금성 A501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금성 A501. 자, 그건 첫대 요 A자는 바로 교류 AC를 말하는 겁니다. 교류 AC. 그다음에 501의 5자는 진공관이 라디오 안에 5개가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5자가 붙은 거고 끝에 1자는 첫 번째 만들었다. 제 1호다. 그런 의미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금성 A501은 교류 AC를 이용해서 진공관 5개로 만들어진 1호라는 뜻이 의미가 붙은 겁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5인치 스피커가 장착이 되고 중파 단파 겸용 2접점 3회로 이건 전자적인 용어인데 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로터리 스위치 부착, 그다음에 이어폰까지 사용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 라디오 안에 이 60%가 국산으로 이제 만들었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중요한 부품, 진공관이라든가 스피커, 볼륨 조정기, 자 이런 거는 외국산을 수입을 해서 부품을 사용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방송 주파수는 다이얼 조정 방식으로 지역 방송 및 해외 방송까지 청취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해외 방송까지 청취가 가능했다고 하니까 당시에 라디오를 틀다가 라디오를 이렇게 뭐지 이거 주파수를 조절하다 딱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때 우연찮게 북한 방송이라든가 미국 AFK 이런 게 걸릴 때가 있는데 당시에는 북한 방송을 보면은 큰일 납니다. 이제 방송법에 걸리니까 몰래 저녁 늦게 이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불 끄고 들었던 그런 또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뭐 신기하죠. 북한 어떤 뭐 궁금증 그런 뭐 유발이죠. 뭐 그래서 이제 몰래 북한 방송을 들었다는 그런 일화도 재밌는 일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금성 라디오 요 외형은 라키화 공업사에서 요 외형 플라틱은 라키화 공업사에서 만들었습니다. 화학공업사니까 뭐 이 라키
이 플라스틱 재질은 뭐 만드는 게 궁합이 맞죠. 자, 그렇게 이 라디오는 그렇게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초창기 때 금속 라디오는 불량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뭐 소리가 자주 끊기고 접촉 상태가 안 좋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라디오가 상태가 안 좋았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해외 제품이 많이 팔렸고 금속 라디오는 초반에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금속 라디오를 만든 사람은 바로 김혜수 씨입니다. 자, 이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금속 라디오를 만드는데 아주 핵심 기술자고 이분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은 1923년도 경남 거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도쿄 고공, 그러니까 공업학교네요. 도쿄 고공 여기를 졸업을 했는데 이 학교 일본 학교를 졸업을 하고 당시 일제 시기 때문에 김혜수 씨가 군대 징집을 합니다.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천 쪽으로 이제 그 발령이 나는데 인천 쪽에서 군대 생활을 하다가 탈영을 합니다. 강원도 쪽으로 탈영을 해가지고 강원도 광산 쪽으로 숨어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번에 뭐 전자 기술 이런 게 있으니까 거기서 광산에서 라디오도 고쳐주고 전자 뭐 제품도 고쳐주고 해서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돼가지고 부산으로 이제 또 내려갑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화평 전업사 이런 전자 전파사를 차리고 그다음에 미국 PX 내 이제 라디오 수리점도 또 엽니다. 거기서 이제 미군들 라디오도 고쳐주고 여러 가지 이제 수리도 또 하죠.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우연찮게 1958년도 금성사에서 고급 기술 간부 모집이라는 광고를 보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김혜수 씨가 공채를 시험에 응시하게 되는데 이 금성사 공채 시험에는 한 2,000명 정도가 몰렸답니다. 굉장히 많이 몰렸네요. 보니까 한 2,000명 중에서 한 3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서 수석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이 김혜수 씨가. 그러니까 35세 때 합격을 해가지고 당시에 입사를 했는데 김혜수 이분이 라디오 개발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뭐 주파수 채택 뭐 이런 거라든가 수신 방식 결정 뭐 이런 걸 했는데 아까 제가 초창기 때 초반에 서독에서 henkel이라는 기술자가 국내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분하고 라디오를 개발을 하는데 금성의 501 라디오 개발을 하는데 henkel하고 굉장히 마찰이 심했다고 합니다. 어떤 기술적인 문제에서 채택하는데 henkel이 주장하고 김혜수 씨 주장하고 서로 엇갈려 가지고 서로 많이 엇갈려서 마찰이 심했는데 그래도 채택은 김혜수 씨의 그 의견이 많이 채택이 되고 해서 신임도 그 구인회 회장한테 김혜수 씨가 더 많이 받았다. 저 이런 뭐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henkel은 기한이 한 2년 계약인데 더 오래 있지 못하고 소독으로 돌아갔다. 자, 이런 또 얘기가 있습니다. 자, 김혜수 씨 따님이 또 이 책을 펴냈더라고 보니까 2007년도에 아버지와 라디오. 자, 이런 책을 또 발간을 했습니다. 보니까요. 이 책 내용을 보면은 김혜수 씨가 아버지의 그 라디오를 이제 구입을 하려고 시중에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가격을 알아보니까 상당히 높은 가격에 판매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가격은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정도로 금속 라디오가 이제는 굉장히 귀한 대접을 받고 어떤 뭐 근대 문화재까지 뭐 이 올라갔으니까 지금은 상당히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혜수 씨 딸, 김준주 씨는 뭐 거제에서 약사를 운영하더라고요. 약국을 운영하신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자, 이렇게 금성사 라디오는 어쨌든 간에 초반에 라디오를 만들어내고 굉장히 고전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게 뭐냐면 1961년도 5.16 혁명이 나면서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 이제 이 됨으로써 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 당시에 어떤 국민 투표로 인해서 다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으로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그 혁명을 성공해서 대통령이 되는데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잠깐 얘기 드리면 61년도 그 이전에는 굉장히 사회가 혼란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4.19 혁명도 일어나고 뭐 사회적인 부패로 인해서 또 정치권도 썩었고 뭐 여야 서로 싸워대 가지고 굉장히 사회가 혼란할 때입니다. 그럴 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어떤 혁명을 일으켜서 혁명을 성공을 해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된 거죠. 나중에 자 그래서 어쨌든
그 박정희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부산에 내려가는데 부산 내려가서 이 금성사 공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금성사 공장이 나오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어이구. 잠깐 금성사 공장을 보려는데 안 나오냐. 자, 여기가 바로 금성사 공장입니다. 자, 여기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부산 연지동에 있는 금성사 공장을 방문해서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내 전자산업을 살릴 방안이 뭐냐? 자,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때 이제 금성사 기술 과장이었던 자, 김혜수 이분이 자, 밀수품과 미국 면세품 유통을 막으면 자, 국내 전자산업이 살 수 있다. 자, 이 말을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 말을 듣고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또 마침 이때 당시 혁명정부의 그 국무부 장관이었던 이원호 씨라고 있습니다. 그 이원호 씨가 또 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어떤 그 이런 전체적인 전자산업 또 이 라디오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앞으로 그 전망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해서 자, 박정희 대통령은 자, 이러한 또 결심을 합니다. 국내에 밀수품 근제 포고령, 자, 이거를 내립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바로 국산품을 애용하자. 자, 이런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 밀수품 근제 포고령. 자, 이걸 포고령이 내림으로써 당시에 판매되었던 제니스 라디오, 뭐 일제 라디오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구입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왜냐면 이제 그거를 구입을 하게 되면은 법적으로 이제 걸려서 안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또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본격적으로 농촌에 라디오 보내기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 이걸 또 왜 하게 됐냐면은 당시 이제 5.1 혁명 시기고 이제 혁명 정부가 됐으니까 어떤 혁명 정부의 정책 홍보 이거는 라디오를 통해서 하는 게 제일 빠르고 좋다. 자, 이런 거 생각한 건 뭐 당연한 거겠죠. 또 당시에는 뭐 수도권 이외에 농촌에는 정말 라디오를 구입하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라디오 자체가 워낙 고가고 하니까 구입하기 어려웠고 해서 이제 라디오를 이제 범사회적인 운동으로 자, 라디오를 보내기 운동을 범대대적으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라디오를 보내는데 그래서 이제 금성사 공장도 바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점점 해서 라디오를 많이 이제 지방에 보내게 되는데 농촌에 자, 처음에는 이제 맨 처음에 한 6천 대 정도 이제 6천 대 정도를 점점 생산하다가 라디오 농촌 라디오 보내기 운동을 시작하면서 한 13만 대 정도가 이제 팔리게 됩니다. 쭉 생산하게 돼가지고 1961년도에는 라디오 보급 대수가 한 134만 대까지 껑충 뜹니다. 그러다가 1962년도에는 라디오 보급 대수가 134만 대까지 또 올라갑니다. 엄청나게 이제 팔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바로 농촌 라디오 보내기 운동. 자, 그 뭐 역할이 굉장히 큰 겁니다. 자, 그리고 또 1962년도에는 금성사에서 미국 아이젠버거사에 라디오를 62대를 수출을 합니다. 그거는 바로 이제 국산 가전제품 첫 수출인데 뭐 62대를 수출하고 지금 할 수 없겠지만 당시에는 62대를 수출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라디오는 금성사 라디오는 점점 자, 이제 국내 가전 그 회사로서 엄청나게 이제 큰 회사가 이제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성 A501 라디오 한국 최초의 라디오는 일제 산요 라디오를 그대로 복사해서 만든 라디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굉장히 아쉽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최초의 라디오가 지금 감정 가격이 보니까 한 7천만 원 정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굉장히 비싼 가격이죠. 그리고 뭐 TV에서 감정 가격을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한 1,500만 원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상태에 따라 뭐 물론 뭐 가격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가격은 상당히 고가입니다. 지금 굉장히 귀한 대접을 받고 있고 뭐 그러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저는 회의적입니다. 왜냐면은 어떤 최초지만은 그 당시엔 기술력이 부족해가지고 외국에서 우리가 기술력을 우리가 좀 들여다가 만드는 거는 뭐 그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은 겉에 케이스까지 그대로 일본 산요 제품을 똑같이 모방해서 만들었다는 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뭐 거고 그걸 과연 최초라고 우리가
할 수 있나? 좀 부끄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을 그렇게 높은 가격까지 우리가 또 그걸 인정을 해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불만이 있고 그것도 좀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제가 또 우연히 발견한 건데 모 사이트에 일제 산요 라디오가 보니까 금성 라디오하고 똑같은 일제 산요 라디오가 판매가 된 기록이 있더라고요. 판매된 기록을 보니까 한 $500 정도. 그러니까 한 국내 가격으로 50만 원이 조금 넘는 거죠. 그 정도 팔렸는데 한국 최초의 라디오는 과연 그렇게 몇 천만 원 정도 할까지 가격이 그 정도 평가를 우리가 해야 되냐? 그거는 우리가 또 너무 좀 오바다 그런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네요. 자, 어쨌든 간에 제가 오늘 한국 최초의 금성 라디오, 자, 금성 라디오 A501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